프랜차이즈 대표라고 해가지고 뭐 몇 호점 달성 말하면 포르쉐 보여주고 보면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엄청 많거든요.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돈이 잘 돼요? 프랜차이즈가 돈이 되냐야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보여지는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야. 둘 다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볼게.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왜냐면 프랜차이즈라는 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막 나이 한 60 정도 드신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사업이란 시스템 안에 존재했던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부품 하나, 우리들은 대부분 뭐 다 부품이긴 하지만 부품 하나는 그 시스템 전체를 대변하지 못해. 그러니까 회사를 나옴과 동시에 뭘 겪게 되냐면 내가 회사라는 명함을 뗐을 때 진짜 나 있지, 이거를 그때 가서 처음 느낀다고 보면 되거든. 그럼 이분들이 다른 그 일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역 파트에 있었던 사람이 간부까지 했어, 대기업에서. 근데 퇴직하고 나왔는데 피자집을 해. 근데 그분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피자를 잘 만들고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대체로 이분들이 퇴직 후에 가는 곳이 프랜차이즈야. 그래서 보통 프랜차이즈 오너들 있잖아, 본사 오너들은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매장을 일단 성공을 시켜야 프랜차이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필드에서부터 고생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간 건 사실일 거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근데 이분들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서 가맹 시스템을 도입을 해버리잖아. 그럼 돈을 그때부터는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대기업 아저씨들, 퇴직자분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퇴직자분들의 어떤 심리가 프랜차이즈를 찾아올 때부터 무슨 심리겠냐고, 뭔가 내가 잘 모르니까 튼튼하고 신뢰감 있는, 그리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프랜차이즈를 찾게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치? 그러면 프랜차이즈 그 젊어서 이제 진짜 생 고생해갖고 올라온 사람 입장에서 돈도 좀 있겠지. 본점이 없는데 가맹점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있긴 있더라, 요즘에 보니까. 뭐였더라, 족발이었나? 아무튼 본점이 없는데 가맹점이 있어요? 있어. 가끔 있더라고. 아무튼 뭐 요거 다른 얘기고, 원래대로 정석대로라면 본점이 잘 돼서 분점을 내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좀 자신감도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성공 뽕도 좀 맞아, 사실은 프랜차이즈 우리 대표님들은. 그 상태에서 나보다 이제 나이가 한참 많은, 약간 생존이 걸려 있는 분들이 보는 어떤 그 관점 있잖아. 이런 것들이 대체로 내가 말했던 그런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좀 멋도 내고 싶고, 좀 만나서 안정감도 주고 싶고, 나 이렇게 돈 잘 버는 데를 당연히 보여줄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자리부터는. 가맹에 대한 비즈니스를 펼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허영심 문제를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보상으로 생각하는 대표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일적으로만 생각하는 대표들도 있는데, 대체로는 조금 좋은 차 타고 명품 뭐 좀 신경 쓰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땐 좀 있는 것 같아. 다른 업종보다도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돈이 되냐의 문제 있잖아. 잘만 굴리면 되지. 그러니까 뭐든 잘하면 다 돈이 돼. 근데 다 하고 다니는 건데 백종원 같던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네. 근데 뭐 전부 다 그렇겠냐? 그렇다면은 이 세상 너무 카오스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말했잖아,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가맹점이 좀 있는 정도면 그래도 시작은 자기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물론 뭐 투자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외식 프랜차이즈 그렇게 많지는 않고, 투자 받아서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레벨은 있어, 이 분들은. 그리고 필드에서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노하우도 다 있을 건데, 이제 개 중에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경우 있잖아. 본점을 정리했는데 가맹점이 살아있는 뭐 이상한 경우들이 있거든. 본점이 그럼 원래 있었던 건데 먼저 사라진 거예요, 그럼 본점이? 그렇지.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는 구조가 대부분 온라인이란 말이야. 온라인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치? 예를 들어서 가게 줄 세우는 모습 좀 보여주고 싶어.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가맹 문의가 들어올 거니까. 그것도 주작쳐요? 사람 많아. 할 수 있지. 할 수 있다고. 내가 뭐 주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고, 그거는 이제 상도에 어긋나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아니 생각해봐. 그냥 아르바이트 모집해서 뭐 별거 없는데 그냥 서 계시면 돼요. 꿀알바예요. 안 서 있냐? 서 있지. 근데 아무튼 있어. 가능해. 그리고 아니 뭐 블로그 광고 다 알잖아. 안 갔는데 후기 올라오잖아. SNS 영상 릴스 같은 거 그냥 잠깐 사람 모아놓고 막 부쩍거리는 거 연출하는 거 뭐가 어려워. 그렇게 일단 해놓는 거야, 뭔가 잘 되는 것처럼. 그리고 가맹 문의가 보통 어떻게 들어와? 온라인에서 검색하다 들어오는 숫자를 무시할 수 없다고. 물론 신중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신중하신 분들도 누구냐면 해본 거야. 해본 사람.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을, 그런 분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A, B, C, D, E 프랜차이즈 뭐 5개가 있다 그러면은 잘 되는 목이 있잖아. 그냥 뭘 차리든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셔가지고 되는 아이템 갖고 들어가서 한 3년 바싹 하고 권리금 챙겨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신중하시지. 본점 무조건 방문하고 거기서 실제로 한 2-3시간 앉아 계신다 하더라고.
그리고 카드 매출, 뭐 현금 매출, 그리고 심지어 뭐 몰래 직원 인터뷰 이런 것까지 다 한대. 근데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좀 어렵지. 현실적으로 아까 내가 말했던 그 행님들 있잖아. 퇴직하신 행님들. 그분들이 사실 뭘 기준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실 텐데 그걸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인터넷 문의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거, 내가 보여주고자 한 걸 보고 유입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적당히 잘 꾸며놔도 가맹 문의는 여기저기서 들어올 확률이 이미 생기거든. 그럼 뭐해? 가맹 프로모션 치는 거야. 가맹비 없습니다. 교육비 없습니다. 인테리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거 진짜예요. 근데 막 가맹용 어. 영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막 뭐 영원 몸만 오세요 하면서 막 여러분들을 사장님 점주로 만들어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일 확률이 높아. 그거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이제 버짓을 쭉 높이려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 시작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잖아. 아직 가맹점 확보를 못한 이런 데서 가맹비 안 받는 경우가 좀 많고 보통 그런 경우는 식자재로 남겨. 브랜드 로열티라고 보통 매출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간판 쓰잖아. 내가 만든 브랜드. 그럼 거기서 먹는 게 있고 뭐 인테리어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가맹비 먹고 거기서 뭐 또 교육비 뭐 어쩌고 해가지고 또 따로 뭐 해갖고 이렇게 먹고 되게 먹는 구조가 많은데 가맹비 제로 이렇게 딱 치는 순간부터 이건 확장을 중심에 두겠다는 전략이야.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펼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많겠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확률 높지. 그리고 항상 내가 조심하는 게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안 그런 데도 있지. 근데 그런 데도 확실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뭘 보면 되냐? 본점이 폐업을 했어 안 했어 이걸 보면 돼. 봐봐.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 프랜차이즈라서 가맹점 늘렸으면 본점은 튼튼해야 되는 게 맞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있더라니까. 본점을 폐업했는데 가맹사업 계속 하고 있어. 가맹비 안 내요 그 사람들은? 본점이 없어진 가맹점주. 모르지. 그 회사 뭐 마음이겠지. 회사마다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프랜차이즈로 돈 버는 방법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뭐 브랜드 로열 매출의 몇 프로 가맹 비용, 인테리어 이런 것보다는 식자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좀 돈 좀 버는 본사들 있지. 뒤져보면은 식자재 공급 업체가 다 그 프랜차이즈 오너들 지인, 가족 내지는 본인 명의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실제로는 가맹을 터서 매장이 운영이 되면 매장에서 이제 식당이면은 계속 그 물품 공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저기 식재료 같은 거. 근데 식재료를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받잖아. 채소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첨가류 이거 마진율이 사실 되게 높거든. 물가 변동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유통비용도 올라가지만 사실 농산물 원가 있잖아. 이게 막 그렇게 엄청나게 폭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국제 정세라든지 글로벌 경제 환경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변수 제외하고는 전쟁 이런 거 빼고는 생산 원가가 농가에 주는 돈 있잖아. 그게 폭등하는 경우를 나는 많이 못 봤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 시스템 자체도 사실 유통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거든. 유통은 이제 물류 이런 게 들어가겠지. 근데 그걸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지. 그래서 가맹비 안 받아도 돼. 솔직히 유지 운영 관리비 정도로만 써. 보통 프랜차이즈에서. 근데 요걸 안 받겠다.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식자재 유통이 직접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돈이 되냐 안 되냐? 무조건 되지. 무조건 되지. 왜냐면 프랜차이즈는 말 그대로 내가 만든 브랜드만 소싱해주는 개념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가맹점에서 물건을 파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물건을 또 사야 되지. 그 원물을 또 사야 되잖아. 그럼 그 주문을 누구한테? 나한테 하지. 그럼 나는 그냥 앉아서 가맹점 수만 쭉 확보해도 어느 정도 파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100개, 200개 뭐 이런 거 목표로 두는 게 자기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파이를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 빨리 가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이거는 이제 좀 씁쓸한 얘기기도 한데 수선 알바? 자꾸 그 알바에 꽂히더라고. 엑싯을 친다고 하거든 사업가들끼리는. 이 얘기 뭐 아는 사람 많을 거야. 근데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엑싯이라 하면은 M&A를 얘기하는 거야. 회사를 파는 거. EXID? 그거는 이제 저기 위아래 그 분들이시고 역주행하신 분들이고 그 엑시트 친다고 엑시트 나간다고.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회사를 팔겠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뭐 물론 M&A의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 프랜차이즈의 가치 평가를 할 때 가맹점 숫자에 대한 항목을 또 중요시 여기는 그 흐름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전국에 몇 개가 펼쳐져 있어. 요게 또 중요한 거야. 회사를 팔 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식자재를 납품을 하든 아니면 뭐 가맹비를 볼 수도 있고 뭐 그 M&A를 치든 어쨌든 프랜차이즈라 하면 가맹점 숫자가 좀 뒷받침이 되어 줘야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막 한다 초반에 그러면은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확률이 있다고 봐 솔직히. 물론 뭐 안 그런 데가 있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사업을 왜 돈 벌려고 하지? 프랜차이즈를 하실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런 조언을 내가 좀 드리고 싶어. 보여지는 거에 너무 맹신하시지 말라.
언제든지 팔 수 있다. 그치. 막말로 봐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 회사 알지? 배달의 민족. 배민투 그거 애국 마케팅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썼잖아. 코리아 요거 했는데 어디 팔았어? 독일 회사에 팔았잖아. 그러니까 돈을 누가 벌었어? 우리가 벌었어? 독일. 회사가 벌었지. 배민이 벌었잖아. 독일도 뭐 벌겠지. 여튼간에 나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정글이다. 이 자본주의는 정글이다. 그냥 약육강식이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실 분들은 나는 좀 확인하시는 거 있잖아. 직접 가서 방문도 좀 하고 매출 확인 눈으로 좀 하시고 현장에서 사람들 반응도 좀 보고 또 그 아이템이 나한테 맞는지도 좀 봐야 되고 이런 거 좀 하시면 좋겠어. 왜냐면 그분들이 대체로 생계형으로 창업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 다른 일 하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은퇴 후에 좀 안정적인 그냥 큰 돈은 안 바라고 안정적으로만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기술도 모르겠고 마케팅도 모르겠고 이 시장 현황도 모르겠고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쉽게 터는 방식이 이제 프랜차이즈거든.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면은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약육강식이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자체를 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만약에 내가 60대 때 퇴직을 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렇다고 내가 뭐 반도체 무역을 할 수는 없잖아. 혼자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영업시장이나 이런 데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자영업시장에 나왔을 때 사실 진짜 프랜차이즈가 없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 안에서 그 요식업 창업하는 거, 대표적인 요식업이 있으니까 프랜차이즈가, 그건 나는 시작도 못한다고 봐. 근데 이런 마음 있잖아.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좀 익히고 손님에 대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또 운영 관리에 대한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를 내가 일단 좀 배우겠다. 그리고 나서 내 거 차리겠다. 처음에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두는 거.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들도 지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물론 착한 프랜차이즈가 있겠지만 안 그런 데가 나는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 얘기하다 보니까.